안녕하세요 여러분, 음악하는 남자입니다. 오늘은 사랑은 늘 도망가 라는 곡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. 사랑은 늘 도망가, 너무 유명한 곡이죠. 가수 이문세 씨의 곡인데요, 이 곡을 가수 임영웅 씨가 또 너무 멋지게 불러주셔서 더 유명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또 드라마 신서와 아가씨의 OST로 삽입이 되어 더 감동과 울림을 주었던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곡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이 노래를 연습하시고 공부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여러 번 들어보시고 또 그냥 무작정 따라 부르시면서 연습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뭐 그런 방법도 나쁘진 않는데요. 그래도 우리가 이왕 음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멋지게 이 곡을 부르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보셔서 더 멋진 표현을 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자, 한번 이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사랑은 늘 도망가. 이 제목이 참 뭔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우리에게 큰 고민을 하게 되고, 이 사랑이 늘 도망가라는 이 단어의 의미도 참 고민이 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. 누군가가 가버린다, 또 사라져버린다. 여러분,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곡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을, 이 곡에 어울리는 감정을 이제 표현하면서 노래를 부르셔야 될 텐데, 과연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이며, 또 누군가가 도망가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면 난 어떨까? 내 기분은 어떨까? 내 감정은 어떨까?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음악은 어떻게 부르면 잘 부른다, 또 어떻게 부르면 못 부른다, 이런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. 그냥 누군가가 듣기 좋으면 그건 잘 부른 것이고요. 또 누군가 귀에는 좀 듣기 안 좋았다면 또 그 누군가에게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. 거두절미하고 음악은 그 자체가 참 아름다운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감정을 표현하고 또 여러 가지의 음악적 예술을 하는 그런 노래가 된다면 아름다운 곡이 연주가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 노래를 잘 부르시려면 나만의 심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나만의 심상. 여러분, 심상이 뭔가요? 우리가 시를 낭독할 때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낭독하진 않을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봄에 관한 시를 우리가 낭독을 한다면 그 봄에 걸맞는 우리 머릿속에 심상을 그려야 하거든요.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봄, 또 새싹이 자라나는, 또 시작을 알리는,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그려야 되는데, 자, 오늘 배울 이 곡 사랑은 늘 도망가,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심상을 그리고 싶으세요? 또 심상을 그려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? 왜 심상을 그려야 할까요? 노래는 다른 분야랑 좀 다르게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게 노래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자, 검지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라고 한다면 아마 자유자재로 움직이실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그러나 위를 움직여 보세요, 간을 움직여 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 의지대로 마음껏 움직일 수 없으실 겁니다. 노래란 이렇게 내 의지가 닿지 않는 것을 해내는 것이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생각에 의지해야 합니다. 생각에 의해서 나의 목소리와 생각에 의해서 나의 감정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지할 만한 나만의 심상을 정해야 또 노래가 잘 표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심상,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색깔의
심상을 정하겠다. 아니면 나는 날씨의 심상을 정하겠다. 여러분들이 편한 심상을 하나 설정하셔서 노래를 할 때 그 심상을 의지하면서 노래를 하시면 조금 더 아름다운 연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저는 이런 심상에, 이런 감정에 의지하고 싶어요. 저는 계속 도망가라는 이 단어에 참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누군가가 도망가 버린다면 먼저 기분이 좋지 않겠죠. 그런데 도망가고 시간이 흐르면 되게 그 사람이 좀 그리워질 것 같아요. 아니면 내가 도망가게 하지 말걸, 또 후회스럽기도 할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래서 저는 뭐 그리움이나 후회, 어떤 이런 감정의 심상을 그려서 이 노래에 연주를 해볼 것 같다,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심상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조표를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아마 지금까지 수많은 악보들을 보시면서 이 조표들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. 그럼 제가 왜 조표를 보라고 할까요?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좀 이 조표를 보고 곡의 분위기를 조금 더 파악해보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. 물론 제 말이 100% 정답은 아닙니다. 그러나 조금 한 50% 이상은 요 조표를 통해 파악해본 그 분위기가 좀 맞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 곡의 조표는 플랫이 붙었네요. 또 플랫이 4개나 붙었습니다. 여러분, 플랫이 뭔가요? 플랫은 자꾸 반음을 내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죠. 그러니까 음을 자꾸 내려주다 보니까 좀 음이 전반적으로 어두워지겠죠. 반면에 샵 같은 경우는 반음을 올려주기 때문에 또 약간 밝아지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. 물론 이건 저만의 방법입니다. 무조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튼 저는 이 플랫이 붙어서 왠지 조금 우울하고 좀 쓸쓸하고 어두운 곡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자세히 한번 봐보겠습니다. 사랑은 늘 도망가. 자, 첫 번째 프레이징을 한번 볼게요. 자, 여기까지가 한 프레이징이죠. 눈물이 난다. 자, 이 곡은 지금 4분의 4박자 곡인데 첫 마디가 지금 못 갖춘 마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라는 글자가 정박자가 되겠죠. 그럼 제가 지금 왜 못 갖춘 마디 정박자 이런 이야기를 하냐. 음악에는 강약, 중강약, 어떤 강약이 있단 말이죠. 그래서 내가 어디에다 강박을 줘야 될지, 또 어디에다 약박을 줘야 할지 조금 알면 여러분들이 좀 더 노래를 부르시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또 멋지게 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정박자인 이라는 글자에다가 조금 더 내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어야겠죠. 그래서 눈물이 난다. 자, 여기까지 한 프레이징인데 눈물보다는 이에다가 여러분들이 강박을 좀 주시면 좋겠다,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눈물은 그냥 조금 말하듯이, 그냥 말하듯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긴장감과 힘을 주면서 스타트 하시면 좋겠죠. 눈물이 난다. 눈물이 그래서 이에다 강박을 주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우리나라 말은 받침이 참 많습니다. 받침이 있다 보면은 발성적으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. 소리가 조금 닫히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. 지금 난다 한번 보시게 되면 나에다가 니은 받침이 있거든요. 그래서 난
이렇게 받침을 붙여버리면 소리가 딱 닫혀버리죠. 그러면 소리가 좀 잘 안 납니다. 심지어 이 곡이 좀 어려운 이유가 갑자기 미 음정에서 도 음정으로 도약을 하거든요. 갑자기 도약을 하게 되면 이 발성적으로 참 소리를 내기가 힘든데, 심지어 발음에 받침까지 있다 보니까 정작 소리를 좀 잘 내줘야 할 도라는 고음에서 소리가 닫혀버린다라는 거죠.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? 최대한 받침을 늦게 붙여라. 이것만 기억하셔도 아마 노래가 훨씬 더 쉬워지실 거예요. 그래서 눈물이 난다, 난다. 최대한 뒤에다가 받침. 난다가 아니라 난다.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부르실 수 있죠. 아셨죠? 그 다음에 숨 한번 짧게 쉬시고, 이 길을 걸으면. 자, 이 길을 걸으면. 여기도 조금 도약이 되고 있죠? 이 길을 받침을 길을이 아니라 길을 이런 식으로 최대한 받침을 살짝 하든지 아니면 좀 뒤에다가 받침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실 수 있다라는 거. 이 길을 걸으면. 여기까지 또 한 프레이징. 그 다음 보시면 좀 제가 확대해 드릴게요. 그 사람 손길이. 자, 여기 다 받침 있죠. 손길이. 그러니까 물론 지금 박자가 짧지만 손길이 이런 식으로 최대한 받침을 없애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발성을 할 수 있습니다. 그 사람 손길이 까지 한 프레이징. 제가 왜 프레이징을 끊냐면 요 프레이징은 마치 음악에 있어서 이음줄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. 이음줄이 뭔가요, 여러분들? 서로 다른 음정들을 부드럽게 이어주라는 거예요.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학교 종이 땡땡땡 이렇게 스타카토처럼 끊어지지 않고 학교 종이 땡땡땡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주라는 거죠. 그래서 요 한 세트 세트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부드럽게 이어서 소리를 내주셔야 아름다운 연주가 되기 때문에 지금 프레이징을 끊으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보시면은 자꾸 생각이 난다. 자꾸 생각이 가기 이런 식으로 조금 해주시면 좋겠죠. 난다, 나안다. 또 이런 식으로도 해주면 좋겠고요. 자, 붙잡지 못하고 보세요. 지금도 이 받침을 붙이니까 소리가 딱 닫히거든요. 붙잡지 못하고 타고 이런 식으로 또 불러주시면 훨씬 더 잘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.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. 이것도 아마 음정이 두 개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도 해주시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한번 가사를 한번 살펴볼게요. 눈물이 난다.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.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예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같이 걸었던 길을 지금 걷고 있나 봐요. 근데 그냥 걸은 게 아니라 스킨십이 있을 수도 있죠. 손을 잡고 걸었을 수도 있고 따뜻한 말의 스킨십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사람의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대요. 자, 생각이 난대요. 아까 저는 어떤 심상을 그린다고 했죠? 저는 그리움이라는 심상을 그린다고 했었죠. 지금 생각이 난다, 떠올린다라는 거죠. 누구를요?
그 사람을,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좀 그리워하는 상황이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또 읽어보면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. 뭔가 이제 헤어짐, 도망감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붙잡지 못했나 봐요.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떨리면서 결국 붙잡지는 못하지 않았나. 일단 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내 아름답던,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이 사람을 떠올릴 때는 아름다웠나 봐요. 그러니까 이 아름답던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려면은 지금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야 된다라는 거죠. 자꾸 과거를 회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참 그때 너무나 아름다웠던 사람이었지. 그렇게 해석이 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게요. 또 이제 다시 반복하는 멜로디 선율로 또 시작이 되죠. 가사만 좀 또 바뀌죠. 사랑이란 게, 자, 여기도 마찬가지죠. 사랑이란 니은 받침을 너무 빨리 붙여버리면 소리가 다 껴요.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미룰 수 있으면 최대한 미루셔야 돼요. 그래서 사랑이란 게 이런 식으로 불러주셔야겠죠. 그리고 여기까지가 또 한 프레이징이죠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, 그러니까 여기는 부드럽게 또 불러주시고, 참 쓰린 거더라, 여기까지 또 한 프레이징. 잡으려 할수록, 그리고 자, 여기 같은 경우도 먼저는 잡으려 할수, 록도 보시면 기역 받침을요 너무 강하게 하지 마세요. 잡으려 할수록, 록 이런 식으로 너무 기역을 강하게 받침해버리면 이게 호흡과 발성이 뭔가 탁 닫히는,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냥 부드럽게 흘려버려 주세요. 잡으려 할수록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최대한 기역 받침을 늦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. 자, 또 한 프레이즈 끝났고, 더 멀어지더라 자, 또 노래를 여러분들이 또 잘 표현하시려면요, 또 잘 부르시려면 모음을 길게 불러라. 모음을. 그래서 더 멀어지더라, 지금 라의 모음은 아 모음이죠. 아 모음. 그렇기 때문에 아로 길게, 리을은 그저 가미만 해주시고 후추나 소금처럼 살짝 가미해 주시고 아로 끌어주시는 게 좋겠죠.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 표현은 모음에서 쏟아지거든요. 그러니까 모음을 조금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, 이별이란 게, 이별이 란 게, 요런 식으로 불러주시면 좀 부드럽겠죠. 이별이란 게, 어차피 사람들은 이별이란 게 이 가사로 알고 그렇게 들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요런 식으로 불러주시면 좋겠죠. 까지 한 프레이즈는 끝났고, 참 쉬운 거더라, 여기도 아로 조금 끌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내 잊지 못할 사람아, 자, 여기 보시면 음이 순차적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. 자, 이 악보에는 악상기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음이 점점 올라가면은 크레센도를 좀 시켜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내 잊지 못할 점점 볼륨을 조금 키워주시다가 라마 해주시면 더 음악이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 다음 또 가사를 한번 또 볼게요. 사랑이란 게
참 쓰린 거더라. 참.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결국 헤어졌나 보네요. 이별을 했나 봐요. 그래서 참 그 이별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속이 쓰렸던 경험을 하지 않았나, 또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고, 헤어지지 않으려고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. 그쵸? 내가 헤어지지 않으려고 애써 막 잡으려 하지만 오히려 사랑은 더 멀어지더라. 어쩌면 오늘 이 곡의 주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사랑은 늘 도망가. 내가 사랑을 하고 싶어서 자꾸 잡으려 하지만 결국 사랑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, 그렇게 또 해석이 되어집니다. 그래서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. 그쵸?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앞으로 너랑 뭐 평생 함께 할 거야, 여러 가지 사랑의 약속들을 하거든요. 그러나 이별을 하는 그 순간 그동안 했던 모든 약속들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죠. 그러면서 참 이별은 참 허무하게 쉽게 끝나지 않나,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나 결국 내 잊지 못할 사람아. 그러나 이 주인공은 내가 너무 사랑했던, 또 그 아름답던 그 사람을 결국 잊지 못하는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를 때 지금 이 주인공, 이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불러주시면 그 감정이 고스란히 듣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겠죠. 그래서 그 심정이 다 전달이 되면 아마 여러분 노래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좀 감동받지 않을까요? 그래서 우리가 테크닉적으로 물론 또 잘 불러야 하겠지만, 제 생각에는 내 솔직하고 진실한 그런 마음을 잘 전달하면 그게 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노래이지 않을까,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또 이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. 이제 여기서부터 뭐라 그럴까요? 이제 후렴구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이제 하이라이트죠.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, 까지가 한 프레이징이 좀 길어요. 요까지가 한 프레이징이에요.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. 자, 프레이징도 길고 지금 음이 굉장히 짧은 박자로 쪼개져 있어요. 근데 그 쪼개져 있는 거를 또 다 부드럽게 이어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조금 공부하셔서 부르셔야 되지 않을까. 사랑아. 자, 여기에 이응 받침이 있죠. 그래서 이 이응 받침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사랑아 왜,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하시고, 왜 여기 갑자기 음이 또 도약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도라는 글자에서 이 뒤에 있는 요 높이에 미리 가 있으셔야 돼요. 여기 있다가 갑자기 이 파라는 음정을 내시려면 힘들기 때문에 도를 조금 포지션을 높여서 도를 좀 준비하시고, 수줍은 이런 식으로 발음해 주시고요. 아이처럼 럼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음이 이동하는 대로 데크레센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조금 줄여주시다가 아이처럼 또 이렇게 또 목소리로 진행 또 시켜주시고, 이렇게 한번 불러주시고요. 자, 여기는 어려워요. 계속 고음이죠, 여기. 그렇기 때문에 아랫배에 힘을 조금 단단하게 좀 살짝 주시고요. 그리고 최대한 요 놓아버릴 요 부분을 조금
얼버무려 주세요. 너무 또박또박 발음하려 하지 마시고요. 행여 놓아버릴까봐 차라리 까봐. 자, 여기는 받침이 없죠. 받침이 없으니까 여기를 조금 또박또박 발음해 주세요. 특히 이 쌍기역이라는 자음이 발성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까봐. 성대가 제대로 쓰이기 때문에 행여 놓아버릴까봐 뭐 이렇게 부르시면 또 좋지 않을까. 사실 저는 뭐 성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요 발성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성악적 입장의 지식에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 보시면 꼭 움켜쥐지만,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습니다.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. 자, 여기 같은 경우는 쫓아 이런 식으로 발음해 주시면 좋겠죠.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. 여기는 요렇게 좀 힘 좀 주시다가 또 요렇게 좀 줄여 주시고요.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. 예.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. 뭐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다. 그러나 잠시 쉬어가면 좋다. 쉰다라는 이 단어에 맞게 내 목소리도 뭔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런 느낌을 표현해 주면서 목소리를 어울리게 내시면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가사 한번 또 살펴볼게요. 사랑아 왜 도망가. 이별을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아픈데 왜 자꾸 도망가는 거야. 수줍은 아이처럼.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여러분들이 놓치고 싶지 않아서 꽉 움켜쥐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내가 조금 그 사랑을 잡을 수 있도록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, 어떤 이 주인공의 소박한 바람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아쉽죠. 좀만 천천히 가면 좋겠다. 조금 쉬었다 가면 내가 얼른 그 사랑을 좀 잡으러 갈 수 있을 텐데 하며 어떤 아쉬움이 가득한 느낌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볼 건데요. 제가 뭐 많이 부족하지만 최대한 어떤 제가 생각하는 음악, 또 제가 생각하는 뭐라 그럴까요? 사랑,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만의 멋진 인생이 있으실 것 같고, 또 여러분만의 인생의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앞으로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노하우로 지혜롭게 헤쳐가면서 아마 살아가실 텐데요. 이제는 그 인생의 노하우로 여러분들이 부르려고 하는 이 노래를 멋지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? 그러면은 너무나 또 새로운 아름다운 곡이 탄생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도 제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